2022년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따른 상가주택 매매, 항상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원문, 국가기관에서 낸 보도자료 원문을 항상 검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 다주택자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간 양도세 중과 유예하면 최고 세율이 75%에서 45%로 내려갑니다. 그냥 다주택자가 아니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이에요. 보유기간 2년 이상. 자, 그래서 개정된 게 다주택자 보유기간 2년 이상 기본 세율은 6%에서 45%. 조정 지역의 다주택자, 자, 참고로 1 미만은 70%라고 했죠. 2년 미만은 몇 프로예요? 60%.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해서 주택 팔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합니다. 자, 여기서 응용하실 게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다주택자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주잖아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주는 거는 다주택자, 우리가 상가 건물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특공 되거든요. 토지도 해당돼요. 토지. 그러면 다주택자 토지 건물은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 장특공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년에 2%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토지 건물도 해당된단 말이죠. 토지 건물도. 자, 그래서 같은 해 집을 두 채 이상 팔 때는 플러스 되는 것은 유진가세, 합산가세 되죠. 조심하셔야 돼요. 해를 바꿔서 팔아야 됩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 준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 다주택자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기본 세율 6%에서 45%를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 플러스 20%, 3주택자는 플러스 30%씩 양도세율이 중과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기본 세율이 6%에서 45%인 것을 생각하면 많게는 양도차익의 75%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인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까지 포함하면 세금 부담은 양도차익의 최대 82%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1년간 삭제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1년간 유예된 거예요. 1년간. 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유예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세율 자체도 낮아질 뿐더러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 기간,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 금액을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건 1주택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1세대 1주택자 80%. 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유예 조치로 다주택자도 수혜를 보게 됐다. 자, 근데 다주택자 장특공은 1년에 그냥 2%죠. 최대 30%, 15년 이상. 근데 1세대 1주택자는 어떻게 되죠? 12억 초과되는 부분에서 최고 80%까지. 1년에 4% 계산하죠. 그래서 10년 거주했다. 그러면 40%. 10년 보유했다. 그럼 10년 곱하기 4% 해서 40%.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서 최고 80%까지 장특공 해줍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장특공. 다주택자는 80% 공제 주는 게 아니고 뭐죠? 1년에 2%, 최대 30%. 그래서 세율은 물론 세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5월 10일부터 2년 보유 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받고 매도가 가능해졌다. 자, 5월 10일부터는 어떻게 됐죠? 2년 보유하고 거주했다. 조정 대상 지역인데 거주까지 했다.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서 2년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없어지고, 다시 2년 보여야 된다. 이런 거 없어지고, 이거는 완전히 삭제된 거죠. 완전히 삭제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 1월 1일부터 올 5월 9일까지만 적용했어요. 그래서 재기산제도 없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2주택이나 아니면 집 한 채만 남았을 때는 그냥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1세대 비과세 요건을 갖췄으면 즉시
비과세로 혜택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그 말도 안 되는 세금 정책이 만약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거 길어봤자 2년 안에 폐지되고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세금 정책의 변화를 쭉 몇십 년 동안 보면 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세금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없어지고 유예시키고 유예는 다시 재연장되고 1년 동안 유예한다고 해놓고 보면 또 1년 재연장 유예, 또 1년 재연장 유예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흐름이 대한민국 정부가 생기고 나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앞에 걸 쭉 보시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법이 생겼을 때, 세금 정책이 생겼을 때 그때 팔고 세금 두들겨 맞는 사람이 바보죠. 기다리면 되는데. 토지에 관한 세금은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1년 동안. 근데 토지에 관한 세금은 큰 땅은 큰 부자가 가지고 있죠. 큰 부자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 부자들은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큰 부자들은. 그러니까 헌법소원 나오고 이의 제기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 헌법에 위배되는 거다 이러면서 다시 그 정책 없애고 바꿔버리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국가 부동산 정책이 생기면 기다리시면 복이 옵니다. 기다리시면.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왜 기다리지 못해요? 너무 자기 자본이 없이 개입 투자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버틸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갭 투자를 하시는데, 그런데 돈이 있으면서 갭 투자, 돈이 있으면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일으키는 거는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이 없는데 너무 무리하게 사게 되면 이 국가 정책이 바뀌게 되면은 이게 내가 버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이 유예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세율 자체도 낮아질 뿐더러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 기간,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 금액을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80%는 1주택자입니다. 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유예 조치로 다주택자도 수혜를 보게 됐다. 세율은 물론 세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그래서 5월 10일부터 2년 보유 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받고 매도가 가능해졌다. 이 내용 설명하면서 옆으로 빠졌습니다. 6월 1일 전에 급매할 거냐, 시간을 갖고 매각할 거냐, 신중하게 감안할 거냐, 이렇게 부류가 좀 나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한다. 6월 1일을 넘기면 집을 팔더라도 오래 본 보유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양도세는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6월 전에 잔금까지 치러야 보유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급하게 집을 팔려면 값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점도 부담거리다. 6월 1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렇죠? 예. 자, 종부세 세율 인하나 재산세 종부세 통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여소야대 사항에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1년을 전 후반기로 나눌 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될 후반기에 각 타이밍을 결정하고 전반기는 감안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설문조사를. 감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빨리 다 팔아버리자 이게 아니고 올 하반기에 국가 정책을 또 보고 좀 감망하면서 흐름을 좀 보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있잖아요. 결론은 똑똑한 사람, 잘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결론은 저희들 강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무조건 빨리 팔 수 있는 수가 많은 사람은 무조건 파셔야 돼요. 무조건. 예. 무조건 팔고 올해 내년에 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팔아서 세금 혜택 보는 것보다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 이런 거는 관망하면서 팔아야죠. 세금 혜택 보는 것보다 더 오를 것 같아. 내가 재개발, 재건축에 뭘 가지고 있는데 뭐 더 오를 것 같아. 조금만 버티면. 그러면 그거는 지켜보다 팔아야 되죠. 근데 좀 돈 안 된다 싶고 똘똘이 한 채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보유했는데 장특공도 공제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중에서 어중중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팔아서 일단은 집 숫자 없애고 빨리 일시적 유주택 만들어서 또 종전주택도 비과세 받고 남아있는 한 채도 보유 거주 2년 이상 했으면 또 한 채도 비과세 받고 이렇게 다 털고 나서 새로 사셔야 돼요. 새로. 만약 내가 집이 네 채 있다. 똘똘이 한 채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만일에 남천동 300피치 아파트를 내가 뭐 백동 라인에 가지고 있어요. 백동 라인에. 강남초등학교 저 옆으로 해서 저기 지금 타워 아파트 재건축하는 그 아파트 근처에 바다 안 보이거든요. 바다 안 보여요. 그럼 재건축하면 바다 안 보이는 쪽으로 배정받아요. 대부분 판례 원칙은. 그러면 삼익비치를 재건축했을 때 바다 보이는 쪽은 바다 보이는 쪽에 뷰가 나오는 쪽을 받아요. 대부분 판례 원칙은 그래요. 근데 대연비치는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이 많이 생기면 재판하면은 그 분양된 거 있잖아요. 바다 전망이 있었는데 바다 전망 없는 쪽으로 분양받았고 바다 전망 없었는데 있는 쪽으로 받고 있었는데 없는 쪽으로 받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있었는데 없는 쪽으로 된 사람이 이 소송 제기하면은 이거 분양 다 취소해요. 이거는 대부분 판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요점 뭔가 하면 만약 내 차가 있는데 상인피치도 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20%는 뷰가 쫙 나오는데 상인피치를 나중에 지으면 80%는 옆에 사이드로 나오고 또 일부는 용호동의 W 아파트처럼 평수 적은 뒤쪽에 있는 아파트 있죠. 이거는 W를 우리 다루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W를 같이 다루거든요. 쓰레기 아파트라고 해요. 쓰레기 아파트 W 중에서 한 30평대 뭐 40평 초반대 이런 아파트 있잖아요. 근데 바다뷰 하나도 안 나와요. 니는 W 산다고 하지마 그래요. 니는 용호동 W 산다고 하지마. 니 바다뷰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니 그 아파트나 자이 아파트나 자이 아파트나 메트로 아파트에 바다뷰 안 나오고 동간 사이에 다 막힌 거나 니나 내나 똑같아.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삼익비치도 그러면 바다뷰가 안 나오는 게 내가 생기거든요. 한 절반 이상은. 그러면은 제 이야기의 요점 뭔가 하면 일단 다 팔아요. 만약 15억에 팔았어요. 평당 5천에 팔았어요. 6천에 팔았어요. 평당 7천에 팔았어요. 팔면은 일단은 내가 비과세 혜택 받고 오랫동안 있으면 장특공 받고 1세대 돼서 받고 일시적 2주택으로 또 종전주택도 받고 그러면 종전주택 한 채 비과세 받고 또 나머지 남은 한 채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해서 최대한 세금 적게 내고 앞에 있는 어중중한 집 두 채는 일단 탁탁탁 날리고 그럼 다 팔았잖아요. 다 팔고 나서 다시 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사면 내가 만일에 15억에 팔았는데 조금 더 좀 바다 뷰가 나오는 아파트를 2억을 더 주고 17억을 주고 샀어요. 상인피치 중에서 300동 라인에 301동 맨 앞동에 바다뷰 제일 보이고 아니면 300동 라인 중에서 맨 바다 쪽 끝쪽에 조금 더 평수 좀 큰 거를 한 40평대 50평대를 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 때는 내가 파는 거하고 2억 차이 나서 2억을 더 주고 샀지만 일단은 난 시도공가가 얼마예요? 17억이죠. 내 15억에 팔아서 17억이죠. 그러면 나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부터 계산이 되겠어요? 양도차익이 17억에서 계산되잖아요. 17억에서. 그럼 내 거를 팔면서 세금 다 털고 나서 새로 샀을 때는 내가 치등한 금액이 원가가 되니까 그때부터 양도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나중에 다시 팔 때 만약에 17억 주고 샀는데 22억에 팔아요. 5억 차이가 생겼어요. 그럼 이 5억 차이하고 안 팔고 꾸역꾸역 가져가다가 한 15억 차이 난 거하고 어떤 게 세금이 많겠어요? 15억 차이 난 게 세금이 많죠. 그러니까 한번 싹 다 지금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고 있잖아요.
싹 다 정리하고 나는 이 아파트를 꼭 가져가고 싶어. 돈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사세요. 다시 살 때는 어떻게? 32피치 아파트가 3,000세대 되잖아요. 3,000세대. 그런데 일반 분양은 불과 100세대, 200세대 될까 말까 이렇거든요. 1대1 재건축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안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 있어요. 양극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더 좋은 동, 호수, 로얄층을 사세요. 더 좋은. 이게 부동산 재테크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인 전략일 뿐만 아니고 실무적인 전략이에요.